암 괜찮고 말고. 안녕하세요. 닥터 이재순의 암과 면역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폐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폐암이란 말 그대로 폐에 생기는 모든 악성 종양을 통칭하는 말로써 폐에 처음 생기는 원발성 종양이라 타 장기에 생겨서 전이가 되는 전이성 암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2022년에 발표된 중앙암 등록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2020년도 저희 나라에 발생한 암 중에 폐암은 약 11.7%로 전체 2위에 해당하는 암입니다. 또 남녀 성비는 2.1대 1로 남자한테 약 2배 정도 더 호발하는 암이고요. 전체 남성암 중에서는 1위에 해당이 되고요. 여성암 중에서는 4위에 해당하는 암이 바로 이 폐암이고, 호발 연령을 보면 70대에 가장 많고 60대, 80대 이 순서로 호발하는 암이 폐암입니다. 폐에 처음으로 생기는 원발성 폐암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이 암세포를 현미경으로 봤을 때 암세포가 작은 폐암 종류를 저희가 소세포 폐암이라고 분류를 하고, 작지 않은 나머지 암들을 비소세포 폐암이라고 합니다. 이 비소세포 폐암은 전체 원발성 폐암의 한 80에서 85%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이렇게 소세포 폐암과 비소세포 폐암으로 구분을 하는 이유는 이 두 암군이 예후나 치료에 있어서 차이가 좀 나기 때문입니다. 일단 비소세포 폐암은 그 특징상 암 자체가 좀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초기에 진단이 되면 수술로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암종입니다. 이에 반해서 소세포 폐암은 진행이 상당히 빠르고요. 진단 당시에 많이 퍼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소세포 폐암 같은 경우는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의 반응이 매우 좋은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다음으로 폐의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되면, 숨을 쉬게 되면 코나 입을 통해서 공기가 이 가운데 있는 기관이라는 곳을 통해 들어가게 됩니다. 이 트라키아라고 하는 기관은 심장 약간 위쪽 뒤편에서 좌우 기관지로 분지가 되게 돼서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각각 기관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뉘어진 기관지는 나뭇가지처럼 점점 분지가 돼서 폐 끝까지 다다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오른쪽 폐와 왼쪽 폐는 각각 그 기관지 분지에 따라서 조금 더 폐엽이라는 작은 단위로 구분을 하게 되고요. 오른쪽 폐는 3개의 폐엽, 왼쪽 폐는 2개의 폐엽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우상엽, 우중엽, 우하엽으로 구분을 하고요. 왼쪽 폐 같은 경우에는 좌상엽, 좌하엽 이렇게 2개의 폐엽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구분을 하는 이유는 어느 부분에 폐암이 존재하는지에 따라서 임상 증상도 좀 다를 수 있고, 수술 범위나 수술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구조는 이해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폐암의 위험인자는 뭐니 해도 흡연입니다. 담배에는 약 7천여 정도 우리 몸에 해로운 물질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 중에서 발암 물질만 따져도 60여 가지가 넘어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흡연을 하는 사람은 비흡연자에 비해서 적게는 15배에서 많게는 80배가량 폐암의 발생 위험도가 올라간다고도 하고요. 본인이 피는 직접 흡연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통한 간접 흡연도 폐암의 그 발생률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흡연은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다른 위험인자로는 직업적이나 어떤 환경적 이유로 위험 물질에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예전에 슬레이트 지붕에 많이 사용됐었던 대표적인 건축자재에 들어간 성면이 있습니다. 이 성면에 노출될 경우 폐암의 발생률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외에도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이라고 해서 그런 분진가루나 카드뮴이나 비소 같은 중금속도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매연이라고 하는 디젤 연소물이나 미세먼지, 공해 등도 폐암을 일으키는 위험인자고요. 이 중에서 미세먼지는 현재 WHO에서 정한 1급 발암물질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또 방사선 물질도 모든 암의 위험인자가 되기 때문에 방사선 물질 역시 폐암을 일으키는 위험인자로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선천적으로 유전적 경향이 큰 암은 아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폐암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폐암 역시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한 어느 정도 암이 진행됐다 하더라도 처음 나타나는 증상이 기침이나 가래 혹은 객혈 정도로 우리가 감기에서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이기 때문에 사실 증상만 가지고 초기에 폐암을 진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외에도 이 폐암이 어느 조직에 침윤하는지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후두신경에 폐암이 침범을 했을 경우에는 목소리의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식도에 폐암이 침범을 했을 경우에는 연하곤란이라 그래서 음식을 삼키는 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폐암의 일반적인 내용과 간단한 증상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상 암과 면역 이야기의 이재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